하나씩 주제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 11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어요. 2600여 분 들어가셨네요. 샛별 하나님 오셨고요. JS 나님, 토피노님 오셨습니다. 샛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원세훈 일찍 꺼내준 이유가 다 있었죠. 그러고 보니 원세훈이죠, 원세훈. 원세훈을 이러려고 또 석방시켰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잼잼님, 미쳐 돌아간다. 라고 하셨고요. 예. YW 김님, 아마 더 있을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발견된 게 14개인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14개 이상이 될 것 같다. 추가로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킹 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몰래 심으려고 마음먹으면은요, 발견 못할 수도 있어요. 참. 토피노님, 경이 전부터 180석 이긴다고 운운하더니만 개표 부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냐. 글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외부에서 해킹을 한다면 국정원이 해킹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의혹도 지금 되네요. 예. 최현실님, 황당을 넘어서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예. 참, 이 정치를 떠나서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나라와 이 사회를 보호해야 될 뭐 국정원이나 감사원, 검찰 이런 곳들이 오히려 더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마저도 드네요. 이딴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선거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꼭 하나 경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윤석열 정권한테 좀 경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거 부정, 개표 부정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설치는 모양인데 그딴 식으로 하면은 정말 죽을 수도 있대. 참. 제가 정말 경고합니다. 선거 부정을 저지르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당장이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지금 선관위 프로그램 갈아엎고 다시 짜야 돼요. 완전 포맷하고 갈아엎어야 돼요. 예. 그러지 않고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말 국정원이 이딴 식으로 한다면 선관위 서버 싹 갈아엎고 프로그램 다시 까는 게 맞지. 이게 뭐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선거에 손대면 죽을 수 있대. 진짜다. 자, 어쨌거나 예. 얘기하다가 첫 번째 주제 얘기한다 하다가 갑자기 세 번째 주제로 그냥 튀어가 버렸네요. 예. 댓글 제가 읽어드리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대통령인데 얻어먹고 다녔다. 윤석열 회식비 낸 적이 없다. 입니다. 자, 좀 황당한 얘기죠. 보통 말입니다. 우리가 뭐 회식비, 글쎄 뭐 회식비 누가 냅니까? 예.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제일 직급이 높은 사람, 혹은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회식비 내지 않나요? 그죠? 자, 대통령과 장관이 밥을 먹었다. 밥값 누가 낼까요? 글쎄, 식당 주인이 낸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김영란법 위반이죠. 예, 보통 대통령이 냅니다. 자, 대통령과 장관이 와서 밥을 먹었는데 식당 주인이 어떻게 지금 밥값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대통령 체면에 밥을 얻어먹는 건 더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은요,
자신의 밥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식당에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사실 박정희죠.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집차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무 집이나 쑥 들어가가지고 밥 달라고 해서 밥 얻어먹고 금일봉 주고 왔대잖아요. 근데 그 금일봉 안에 뭐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있더라. 뭐 그 유명한 얘기도 제법 일화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일화로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만큼 박정희가 돈을 막 쓸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뭐 한마디로 뭐 정치 자금을 좀 많이 받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그렇게 씀씀이를 후하게 했다라는 것이 역대 미담으로 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튼 대통령은요, 밥값을 자기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밥값 그 원래 가격보다도 훨씬 더 주는 게 원칙입니다. 전두환도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전두환이 밥 먹고 간 다음에 그 식당에 갑자기 돈이 뭐 큰 돈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밥값을 냈다라고는 안 하고 금일봉을 주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잖아요. 여하튼 뭐 밥값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내는 겁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대통령이 내는 거예요. 뭐 만약에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이 식사를 했다. 근데 식사를 한 데가 국회의장 공간이다. 그럼 국회의장이 내겠지. 하여튼 뭐 요런 게 있는데, 자, 근데 윤석열 회식비를 안 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법정에서 나왔고요. 그것도 대통령실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하자면 윤석열은 밥을 얻어먹고 다닌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지방 출장을 가서 장관과 도지사, 시장이 모여있는, 국회의원도 모여있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한 3, 4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자리에서 밥값을 대통령이 안 냈대. 그 모임 누가 주최한 건데? 예. 야, 이거 참 골 때리는 얘기죠. 자, 요 얘기를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 대통령실이 국민의 세금을 써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 가지 문제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정말 회식비를 안 냈다면은, 얻어먹었다면, 그건 경우에 따라서는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법 어긴 겁니다. 이거 탄핵 사유 추가예요. 자,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뉴스타파 기사죠. 윤석열 해운대 횟집 만찬 소송. 거짓말인가 얻어먹고 다녔나? 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윤석열이 이 지난해 해운대, 부산 해운대에서 이 장관, 도지사, 시장들을 모아놓고 거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뭐 북적북적 했던 모양이죠. 이때 이 횟집 이름이 일광 횟집인가 일광수산인가 이래가지고 또 한번 시끌벅적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일광이라는 말이 알고 봤더니 이게 일제틱한, 일본틱한 지명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여튼 그 횟집 소송, 횟집 만찬과 관련해 가지고 도대체 얼마의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이 내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횟집 만찬 비용 공개 소송입니다. 이게 윤석열이 공개를 거부하는 바람에 법원으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지금 공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해운대 횟집 회식비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지 5개월 만에 첫 번째 변론길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료가 없다. 우리가 생산하는 자료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이 횟집 만찬과 관련해서 돈을 누가 냈는지, 얼마나 냈는지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 배째라 라는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없을 수가 있죠?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돈을 얼마나 누가 냈다 이런 정도는 공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게 부산시장이 낸 돈이다 라고 하든가,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실이 갖고 있지 않다? 그럼 도대체 돈을 누가 낸 거야? 왜 횟집 사장이 냈나? 예, 참 이런 부분인데,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비슷한 비슷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요. 일단 자료 화면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부산에서 전국 시도지사, 정부 부처 장관, 국힘당 부산 국회의원들이 엑스포 유치 관련 회의를 마친 후 해운대 횟집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만찬을 마치고 나온 모습이 시민들에 의해 촬영되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이 사진은 대통령실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촬영한 것으로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진을 촬영한 위치에 건전한 시민이 아니라 대통령이 극도로 경계하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있었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신변이 이렇게 허술하게 노출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이 만찬에 사용된 비용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회식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강구에 관한 사항으로 국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했고 최근 관련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실의 변호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측 변호사는 확인해보니 회식비 액수 등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원고 역시 관련 정보를 대통령 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해명입니다. 이 말은 회식비 관련 자료를 대통령 비서실이 갖고 있지 않고 애초에 대통령실이 생산 관리하는 정보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날의 회식이 공식 만찬이라고 강조하더니 애초에 대통령실이 생산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만찬 비용을 대통령실에서 지불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밥은 먹었지만 계산을 대통령실이 안 했으니 영수증이 없다는 말입니까? 만약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 공식 만찬 비용을 지불했다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애초에 국익이 우려될, 침해될 우려가 있어서 만찬 비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도 말했는데 그런 중요한 만찬을 횟집에서 합니까? 그 식당엔 보안시설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재판장이 만찬 비용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님께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기본과 상식만 지켜주십시오. 자, 서문숙 최고위원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거의 대부분의 말씀을 다 해주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지난해 윤석열이 부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들이 함께 힘을 합치자 이런 취지로 회의를 열었었죠. 자,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운대 인근의 횟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식사 자리는 비공개 일정이었어요. 하지만 비공개였지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야, 저기서 윤석열이 밥 먹고 있대 라는 얘기는 소문이 쫙 퍼졌죠. 당시 부산 쪽에 계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해운대 쪽에 길이 다 막혀버렸대요. 이 부산이라는 동네가 도로가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일자형 도로예요. 외줄기 도로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부산이 큰 산을 가운데 끼고 이 산을 빙글빙글 돌아서 시가지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도로망이 산을 삥 둘러서 일자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도로 하나를 막아버리면 그 주변 일대가 다 막혀버립니다. 해운대 쪽에 이 일광수산 여기에서
대통령이 왔다고 주변 도로를 다 통제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 일대 교통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이 일대 교통이 완전 마비가 돼서 어디까지 여파를 미쳤느냐면 해운대에서 빠져나가는 광안대로 이쪽까지도 아주 난리도 아니었대요. 심지어 광안대로 다리를 넘어오는데 2시간이 걸렸다는 그런 증언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뭐 여튼 그러니까 거기서 윤석열을 비롯해서 국진당 뭐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아주 뽀지게 저녁을 먹었던 것 같아요. 푸지게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뭐 좋아, 푸지게 먹었다 쳐.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돈은 어디서 난 건지 이거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쓰는 돈 누가 낸 겁니까?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 돈을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쯤은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자, 지난해 처음 이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을 때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민들이 소송을 내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니까 갑자기 또 말이 바뀝니다. 뭘로 바뀐다? 없다. 자료가 없다. 지난해 처음 정보 공개를 하라고 요구를 할 때는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라서 아이씨 진짜 대통령 밥 처먹는 게 무슨 국가 안보냐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 여튼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자료가 없다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인데 자료가 없다고? 뭐 있다고가 다 있어. 기가 막힌 얘기죠. 정말 뻔뻔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돈을 냈느냐고. 밥을 먹었잖아. 밥을 먹었으면 도대체 누가 돈을 냈는지 이거 정도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돈 안 냈다라고 하면 그거 누가 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 지금쯤 뭐 지방자치단체 아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 안 냈으면 부산시에서 냈겠지. 그게 아니면 문체부에서 냈거나. 자, 우리가 냈다라고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입 싹 닫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가 걸린 사안인데 부산시나 문체부에서 돈을 냈다는 것도 좀 웃기죠. 여튼 국가 안보 운운하는 것도 웃깁니다만 그래 윤석열이 안 냈으면 누가 냈는데 얼마를 냈는데 참석자는 몇 명이었는데 그래서 얼마짜리를 먹었는데 술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 불편하면은 좀 말 그대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좀 보안이 유지되는 것에서 먹던가. 이게 뭐냐고. 게다가 이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장관, 차관, 국회의원, 뭐 시도지사, 뭐 시장 이런 사람들이 도열해가지고 대통령 대통령 나온다고 도열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고요.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어쩐데 기가 막혔느냐면 과거 검찰총장 주재의 회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 나 진짜 아직까지도 이 사람은 그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그 과거에는요 어떤 검찰총장은 이런 분도 계세요.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다가 괜히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대검 그 건물 안에 그 대검 식당에서 일부러 같이 저녁 먹자라고 하시는 그런 검찰총장도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꼭 아직까지도 자기가 무슨 글쎄 뭐 자기 패거리 몰고 다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참 씁쓸해요. 그래 좋아 뭐 패거리를 몰고 다니든 뭘 몰고 다니든 그래서 회식비는 누가 냈는데
자, 회식비를 지가 안 냈다 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하는 것도 참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돈을 대통령이 안 냈다. 아니, 나 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 제가 그래서 요즘 갑자기 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났습니다. 윤석열의 이런 황당한 행태를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등산화입니다. 이 등산화는요, 부산 지역의 신발업체에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선물을 했어요. 공짜예요. 근데 노 대통령이 어떻게 공짜로 뭘 받을 수 있겠냐면서 그 신발업체에 금일봉을 전달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의류업체들, 특히 부산 지역이나 이 영남 지역의 의류업체들이나 신발업체, 이런 업체들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선물이라고 이런 옷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실에서 필요한 물건이라고 사러 가면은 그냥 드리겠다면서 돈을 안 받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가격을 얘기를 안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금일봉을 두둑히 들어있는, 뭐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적어도 두둑히 돈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둑히 현금이 들어있는 금일봉을 전달하고 온답니다. 원래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특수활동비 같은 거는. 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은 두툼한 봉투를 보내서 값을 다 치렀습니다. 돈 안 받겠다고 값을 얘기를 안 하는 경우에는 그냥 봉투에 그냥 돈을 많이 풍족히 넣어서 모자라지 않을 만큼 많이 넣어서 이렇게 돈을 건넸다고 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요, 뭐 노무현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들 다 그랬어요. 전두환 노태우도 그랬고요. 박정희도 그랬고 옛날에 이승만도 그랬대요. 그런데 유독 대통령이 밥값을 안 냈다는 얘기가 나온 거,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사하게 밥값 가지고 국가 안보 운운하더니 법정에 와가지고는 자료가 없다. 아니, 밥값 공개 안 하려고 국민들한테 그딴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참 차이 많이 난다, 그죠? 참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 그죠? 이렇게 품격의 차이가 납니다.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참. 제가 오늘 이 윤석열 이 회식비 얘기를 맨 첫 번째 순서로 꺼낸 것은 이게 뭐 단순히 정보 공개의 문제, 이게 진짜 국가 안보의 문제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인간의 품격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런 자한테 표를 준 사람들, 제가 볼 땐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인간의 품격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에서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찍지마 씨바 꿍짜라 짜라님, 뭘 기대하겠냐라고 하셨어요. 조종길님, 똥치 남편답다. 라고 하셨고요. 버디버디님, 외상 아니냐. 여기에 힘이 실린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최고야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지? 그러게 말입니다. 한편 보면은 제가 윤석열이 이 횟집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고 꼭 조폭 같다. 옛날 과거 군사 독재 시절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딱 수준이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김진현님.
그래도 좋다고 지금까지 지지하는 인간들 많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슬픕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시의 대상이다. 에이. 그 사람들은 설득한다고 설득될 것 같지도 않고 가르친다고 해서 교육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껴버려야 돼. 아유, 니들 원래 그렇게, 너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30%를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분노스럽습니다. 이딴 식으로 살았으니까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는 특수활동비 함부로 쓴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아가지고 그 모욕을 줘놓고서는,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문제 삼아가지고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했습니까? 박근혜 잡아넣을 때 제일 먼저 걸린 게 바로 이 특수활동비였거든요. 이명박도 마찬가지였어요. 특수활동비 다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 감옥에 보냈어요. 근데 윤석열 지는 지 밥 먹으면 밥값도 공개 안 하는데, 이런 자가 대한민국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 자, 지난 여름님, 해운대 우동에 있는 일광수산, 고관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요? 예. 그게 뭐, 원래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겼나요? 아니면 뭐 다시 재건축을 했나요? 원래 일광수산이 좀 유명하긴 했었습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